누구나 한 번쯤은 유리구두로 구원받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 더 유글리 스텝시스터는 아름다움이 더 이상 마법이 아닌 칼과 피로 새겨진 집착이 되어버린 세상을 그린다. 심장이 약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면 시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엘비라는 줄리안 왕자의 시에 매료되어 밤낮으로 그와 함께 왕궁에서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평범한 시민일 뿐 왕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랑을 얻기 위해 엘비라는 단 하나의 길을 택한다. 바로 자신의 영혼까지 바쳐서라도 완벽한 미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엘비라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레베카는 두 딸 엘비라와 알마를 데리고 한 부유한 귀족과 재혼하게 된다. 수많은 초가 반짝이는 화려한 예식장에서 목사가 축복의 말을 읽어내려가고 레베카는 미소를 지으며 새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반짝이는 반지가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그 순간 새 모녀는 마침내 평민의 신분을 벗어나 상류사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그날 밤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탁을 가꿨다. 젊은 아내를 맞이한 기쁨에 들뜬 귀족 노인은 장난스럽게 엘비라의 얼굴에 케이크를 던지는 무례한 짓을 했다. 순간 식탁에 앉은 모두가 굳어버렸고 이내 어색한 웃음이 퍼져나갔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축배를 들었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참 식사가 이어지던 중 노인은 갑자기 몸을 떨며 무릎을 꿇더니 입에서 붉은 액체를 토해내며 식탁 위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다음날 아침 엘비라는 아그네스를 위로하기 위해 방을 찾았다가 우연히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듣게 된다. 그 속에서 아그네스는 냉정하게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 파산했으며 어머니 레베카와의 결혼은 절망 속에서 던진 마지막 도박에 불과했다고 털어놓았다. 재산에 눈이 멀었던 레베카 때문에 아버지는 그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엘비라는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외쳤다. 엄마, 그 사람 집에 돈 같은 건 없어요. 바로 그때 수많은 채권자들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며 소리쳤다. 그들이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들은 즉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갔다. 그들이 떠난 뒤 레베카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두 딸을 데리고 재혼한 과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잔혹한 농담에 불과했다. 남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뿐 아니라 알고 보니 빈털털이었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자 레베카의 얼굴엔 절망만이 남았다. 그때 엘비라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왕자님과 결혼하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봐. 이 모습으로? 레베카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엘비라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의 외모로는 왕자가 눈이 멀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는 걸. 그렇게 절망과 자책이 뒤섞인 어느 날 왕궁의 전령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왕이 석 달 뒤 성에서 무도회를 열고 모든 귀족 집안의 아가씨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왕자는 직접 신부를 선택할 예정이었다. 아그네스의 의붓언니인 엘비라 역시 초대장을 받았다. 초대장을 손에 쥔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금 꿈과 환상이 피어올랐다. 흰말을 탄 왕자와 그 품에 안긴 자신, 엘비라는 그 달콤한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기회가 찾아왔다. 레베카는 곧바로 거액을 들여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 엘비라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의사는 간단하고 명확한 수술 계획을 설명했지만 그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알마가 바닥에 떨어진 피자국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수술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레베카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엘비라가 왕자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는 먼저 엘비라의 치아 교정을 맨손으로 거칠게 뜯어냈다. 이어서 코 교정 수술이 시작되었다. 그는 마취 따위는 무시한 채 망치를 들어 올렸다. 셋, 둘, 하나. 무도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근처에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 훈련 학원이 하나 있었다. 왕국 최고의 신데렐라를 만드는 곳 엘리트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당 한가운데서 교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에서는 걸음걸이, 말투, 미소, 심지어 숨쉬는 법까지 완벽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왕자의 선택을 받을 존재가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줄리안 왕자님의 무도회에서 공연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누가 무대에 설지는 나와 왕실 무용교사 마담 바냐가 직접 결정할 것입니다. 단 한 명만이 주 무용수로, 두 명이 보조 무용수로 선택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왕자님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되죠. 잊지 마세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단 한 번의 밤입니다. 그날 밤 무도회에는 백작, 귀족,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학원은 주로 체형교정과 예절, 그리고 무용재능이 있는 소녀들을 선발해 훈련시키는 곳이었다. 연습이 한창이던 중
무형교사는 엘비라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너 뒤로 가. 아그네스 앞으로 나와. 더 앞으로. 머리에 문제라도 있니? 맨 뒤로 가. 엘비라는 매일 훈련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어머니의 철저한 식단 통제를 받아야 했다. 다른 학생들의 식탁에는 음식이 넘쳐났지만 엘비라의 앞에는 레몬물 한 그릇뿐이었다. 그 틈을 타 아그네스는 계모에게 아버지의 장례식 날짜를 물었지만 레베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지금은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고. 가진 돈은 모두 엘비라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엘비라가 왕자와 결혼하면 그때 가서 장례를 치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아그네스는 미쳐버릴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가 안치된 시체 보관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진동하는 사체 냄새, 구더기와 파리떼가 시신을 뒤덮고 있었고 아버지의 몸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그네스는 이를 악물고 그 모든 것을 견뎠다. 학원 전체가 술렁였다. 모두가 다가오는 행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바랐다. 그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 엘비라는 초조함에 사로잡혔다. 혹시라도 자신이 탈락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명단이 발표되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엘비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놀람과 환희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마치 줄리안 왕자와의 거리가 단 한 걸음으로 좁혀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곧 진실이 드러났다. 그 자리는 어머니 레베카가 뇌물을 건네 얻은 것이었다. 사실 무용교사는 엘비라보다 자연스럽고 고운 아그네스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엄마의 엄격한 식단 관리 아래 지내던 엘비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꿈에 그리던 드레스를 입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매일 밤 서랍 속에 음식을 숨겨 몰래 먹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엘비라는 체중을 줄이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 소피 폰 크로넨베르크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결심을 읽은 소피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엘비라. 그리고는 섬뜩한 효과적인 방법을 내밀었다. 작은 유리병 안에는 길게 꿈틀거리는 기생충의 알이 담겨 있었다. 소피는 차분히 말했다. 이걸 삼키면 돼.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돼. 몸무게는 알아서 줄어들 거야. 기생충이 네 몸속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금세 살이 빠지고 예뻐질 거야. 그때가 되면 해독약만 마시면 끝이지. 소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섬뜩하기만 했다. 그 말을 들은 알마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왕자 줄리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런 미친 짓을 믿다니. 그러나 알마가 자리를 뜨자마자 엘비라는 조용히 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기생충의 알을 삼켰다. 그 눈빛엔 오직 절망과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 후 엘비라는 인생을 뒤흔드는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된다. 산책 중이던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줄리안 왕자가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말투는 거칠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농담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비라는 왕자의 뒷모습에 홀린 듯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발 아래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버리며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왕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더니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엘비라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멀리서 몰래 왕자를 바라보며 뒤를 쫓았다. 해질 무렵 마구간 근처를 지나던 엘비라는 안에서 들려오는 아그네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이 동한 그녀가 살짝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아그네스가 마부 이삭과 다정이 몸을 기댄 채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신분 차이 때문에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몰래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다. 엘비라는 곧장 계모에게 달려가 이를 고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끼어들어? 난 권리가 있어. 네가 아직 이 집에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지, 천한년. 레베카는 아그네스를 집에서 내쫓지는 않았지만 가혹한 벌을 내렸다. 그녀에게 하녀처럼 일하게 하고 무도회 참석을 완전히 금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마부 이삭에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는 레베카에 의해 그 자리에서 즉시 쫓겨났다. 한편 엘비라는 방 안에서 극도의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아그네스가 무도회 참석을 금지당했다는 것은 곧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몰래 숨겨둔 음식을 꺼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며 차가운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엘비라의 코 보형물을 제거했다. 거울 속의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레베카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엘비라는 창밖에 비친 아그네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여전히 뒤처져 있음을 깨달았다. 질투와 욕망이 뒤섞인 그녀는 결국 다시 닥터 에스테틱을 찾아갔다. 속눈썹을 더 길게 만들어주세요. 의사는 무표정하게 인공 속눈썹을 꺼내더니 그것을 그녀의 눈꺼풀에 직접 꺼매기 시작했다.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엘비라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지만 그녀는 한마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밤이 되자 엘비라는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몸속에 기생충이 굶주려 몸이 계속 뒤틀렸고 결국 그녀는 몰래 부엌으로 내려가 음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아그네스가 인기척을 듣고 도둑인 줄 알고 달려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엘비라임을 알아보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내밀었다. 원래 무도회에서 무용의 중심 자리는 아그네스의 것이었다. 하지만 레베카의 금지 명령으로 그녀는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었고 그 자리는 엘비라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엘비라는 언니의 자리를 그대로 빼앗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비라의 몸속 기생충은 점점 자라났다. 그것은 그녀의 영양분을 모조리 빨아먹었고 결국 엘비라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워 끝내 해독약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무도회를 앞둔 전날이 다가왔다. 레베카는 딸이 그날 밤 가장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며 특별히 재단사를 불러 화려한 드레스를 준비시켰다. 하지만 엘비라가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레베카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딸의 머리는 거의 다 빠져 있었다. 다행히 재단사가 미리 주문해둔 가발이 있어 그녀의 참혹한 모습을 간신히 가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엘비라는 몰래 야식을 먹으러 나가던 중 자기 방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그네스가 있었다. 그녀는 엘비라의 무도회 드레스를 훔치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엘비라는 그대로 달려들어 드레스를 붙잡고 아그네스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드레스는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졌다. 놀란 아그네스는 찢어진 천 조각을 부여잡고 달아났고 그 순간 레베카가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엘비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아이가 무슨 드레스를 입는다고 왕자가 쳐다보겠니? 그 말을 들은 엘비라는 길게 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서늘한 만족감이 번졌다. 차가운 시체 안치소 한가운데서 아그네스는 아버지의 시신을 꼭 끌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천장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더니 어머니의 형상이 아련히 떠올랐다. 아버지의 시신 위를 기어다니던 구더기들이 하나둘 반짝이는 누에로 변하더니 찢어진 드레스를 꿰매고 반짝이는 무도회 구두와 호박마차를 짜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꿈같이 아름다웠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자정이 되면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돌아갈 거야. 그 한마디가 절망에 잠겨있던 아그네스의 가슴 속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밝혀주었다. 마침내 무도회의 밤이 찾아왔다. 엘비라는 특별 주문한 드레스를 입고 정각의 성문을 들어섰다. 대기홀에는 이미 수많은 귀족 아가씨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눈부시게 화려했다. 그러나 그 순간 엘비라의 배가 갑자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의 혹독한 단식으로 이미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몸속 기생충은 굶주림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엘비라는 손을 꼭 쥐고 숨을 고르며 간신히 버텼다. 그때 사회자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운명을 가를 무도회에 입장할 귀한 아가씨들의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들의 등장 방식은 묘하게 기이했다. 꼭 누군가의 손에 조종당하는 인형들처럼 어색하고 기계적으로 걸어 나왔다. 각 소녀들의 어머니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대연 회장에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나이, 키, 몸무게, 그리고 평소 취향까지 또박또박 낭독했다. 그 광경은 마치 화려한 경매장에서 귀족들이 상품을 고르듯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정하는 의식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엘비라의 이름이 불렸다. 그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인공적이고 뒤틀린 아름다움이었음에도 줄리안 왕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찰나 연회장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오직 엘비라에게 향해 있었다. 소피 선생은 군중 속에서 자신이 직접 엘비라의 외모를 바꿔주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제 엘비라는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섰다. 그녀는 귀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온순하고 우아한 태도를 억지로 흉내내며 자신감 넘치게 미소 지었다. 엘비라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줄리안 왕자는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곧 그녀의 가슴께에서 멈췄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한때 비웃었던 추한 오리새끼라는 사실을. 무용 공연 순서가 시작되자 소녀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나왔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연습해온 춤을 완벽히 선보이며 우아하게 회전하고 미소 지었다. 무대의 정중앙에는 엘비라가 서 있었다. 화려하고 당당하며 마치 꽃의 요정처럼 빛났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엘비라는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춤을 추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줄리안 왕자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리고 마침내 파트너를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수많은 미녀들 사이에서 줄리안은 단 한 걸음도 망설이지 않고 엘비라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엘비라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라 느꼈다. 지금까지의 고통과 희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다. 그러나 춤이 막 절반쯤 진행되던 그때 홀 안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소녀가 등장했다. 그녀는 얼굴의 절반을 가린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은빛 조명이 비추자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줄리안 왕자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엘비라의 손을 놓고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엘비라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왕자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는 가면의 뒤에 숨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엘비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이를 악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러나 그때 비극이 시작되었다. 엘비라의 뱃속에서 기생충이 미친 듯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고통을 참지 못한 채 연회장을 뛰쳐나가 토하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끈적한 액체와 함께 수많은 기생충이 기어나왔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다. 레베카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 대신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어서 돌아가. 아직 널 기다리는 귀공자들이 많잖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엘비라는 피가 맺힌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 음악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가면을 쓴 소녀. 곡이 끝나고 가면이 벗겨지자 엘비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아그네스였다. 시계종이 자정을 알리자 아그네스는 놀란 채 성을 뛰쳐나가며 뒤에 무도의 구두 한 짝을 남겼다. 곧 줄리안 왕자는 선언했다. 그 구두가 꼭 맞는 여자가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돌아오는 길에 엘비라는 마차 안에서 의붓 동생에 대한 증오로 끌어올랐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차서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그네스의 마차가 사라지고 밤속에서 호박 하나가 굴러다니는 광경이었다. 엘비라는 부엌칼을 꽉 움켜쥐며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구두 내놔. 어서 내놔. 엘비라, 그만해. 다 미쳤어. 바로 저 여자야. 아그네스는 뒤로 물러섰다. 자, 이제 자러 가. 진짜 나야. 나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뿐이야. 어서 자. 왕자가 오면 어쩔 거야. 그만해. 기회는 이미 끝났어. 비켜. 엘비라의 시선은 구두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발이 너무 커서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껏 감내한 모든 희생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졌다. 절망이 밀려오자 엘비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구두를 발뒤꿈치에 대고 조용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의자 위에 발을 올렸다. 그 순간 칼끝이 번뜩였다. 엘비라는 운명의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내려 하고 있었다. 소리가 나자 레베카가 달려들어왔고 엘비라가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버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줄리안 왕자가 왼쪽 구두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레베카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딸의 왼발을 내리쳤다. 극심한 통증에 엘비라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고 곧 환각이 밀려왔다. 왕자가 자신을 맞이하러 오고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자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한낱 덧없는 꿈일 뿐이었다. 엘비라는 발가락을 잃은 채 다리가 떨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그때 밖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줄리안 왕자가 도착했고 아가씨들이 영접하러 나오라는 신호였다. 기진맥진한 엘비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기어서 문 밖으로 나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망이 전신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계단 위에 발을 올리던 순간 균형을 잃은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얼굴이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콧대가 으스러지고 앞니가 산산이 부서졌으며 차가운 대리석 위에는 붉은 피가 점점 번져갔다. 아그네스는 피투성이가 된 엘비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가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그네스는 차분히 계단을 내려가 줄리안 왕자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엘비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홀로 남겨졌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의 관계도 결국 무너졌다. 엘비라는 동화 같은 사랑이란 결국 거짓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마의 권유에 따라 그녀는 해독약을 마시며 스스로 만들어낸 비극을 끝내기로 했다. 약이 목을 지나자 엘비라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고 이내 검고 끈적한 액체를 토해냈다. 알마는 조용히 죽은 기생충을 집어들고 그것을 둘로 찢었다. 마지막 남은 악몽을 완전히 끊어내듯이. 다음 날 아침 알마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들고 엘비라와 함께 그 죄로 가득한 집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레베카가 낯선 남자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뒤틀린 욕망을 본 알마는 깨달았다. 이곳에 머문다면 언젠가 자신도 언니처럼 비극의 희생양이 될 것임을. 오직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가족이라는 차가운, 우리를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더 유글리 스텝시스터는 단순히 신데렐라 이야기를 어둡게 각색한 버전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영화는 소비주의와 외모 강박에 의해 왜곡된 가치에 대한 경고처럼 다가온다. 왕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영혼까지 바친 엘비라는 오늘날의 인간을 상징한다. 아름다움이 가치의 척도로 변하고 사랑이 화려한 껍데기로 포장된 시대의 모습이다. 아그네스는 승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타인에게 맡긴다.
레베카는 딸을 도구로 삼고 줄리아 낭자는 외면만 보고 내면을 잊은 상류층을 대표한다.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오늘날의 환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추함이 아니라 타인이 만든 거짓된 기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